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 벌써 우리가 11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주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우리가 1시간 결강이 됐기 때문에 오늘 11주 차긴 하지만 1차 시, 오늘 1차 시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1시간 못했었던 10-3강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후반부 마지막 부분을 먼저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앞에서 다 다루었었어요, 그렇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시료 물질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또 칼럼이 되든 또는 종이가 되든 또 얇은 막이 되든 어떤 고정층의 특성과 그리고 시료를 갖다가 같이 운반하는, 같이 이렇게 끌고 이동을 하게 되는 이동상, 즉 고정층과 이동상의 상호작용, 그리고 어떤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의해서 어떤 고정층을 갖다 빠져나가면서 이들 특성에 의해서, 물리학적인 특성에 의해서 어떤 시료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각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우리가 바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이동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이동상의 경우가 뭐 기체인 경우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인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한다고 했고요. 또 고정층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뭐 종이를 썼을 경우에는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얇은 마가의 형태를 갖다가 띈 그런 경우에는 얇은 층 혹은 방막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고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했었지만은 어떤 관에다가 고정층 입자를 갖다 좌측 충전을 시켜서 그래서 그 층을 갖다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유형은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세 번째, 3차 시에 해당되는 그 내용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잠깐 같이 한번 살펴봤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지상 또는 고정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고정층이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정지상을 TLC,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죠. 얇은 층인 TLC의 전개판 대신에 이제는 정지상을 갖다가 고정층을 이제 얇은 층의 어떤 방막이 아닌 어떤 용기 모양의, 즉 관 모양의 컬럼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전개를 하는 그런 유형의 크로마토그래피를 우리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그러니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시료를 저 관을 갖다가 통과시키면서 고정층이 채워져 있는 그 관을 갖다가 이동상이 이렇게 이제 운반하면서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시료가 가지고 있는 각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의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인 것이죠. 그래서 관을 채우고 있는 고정상으로는 특정 물질 또는 그 고정상이 고체로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고정상을 갖다가 고정층의 그 충전 물질을 갖다가 액체로 코팅을 한 그런 형태의 고체 입자가 이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요렇게 고체 입자를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고체 입자의 그 표면을 갖다가 액체로 코팅을 한 그런 형태를 쓸 것이냐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의 특성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정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관의 윗부분에다가 이제 혼합물 시료를 갖다가 이제 넣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이동상을 갖다가 이 시료와 같이 움직이게 그 용매를 갖다 이제 붓게 되면은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쭉 이동상이 시료를 끌고 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그 시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분의 물질이 시차를 두고
시차를 두고 용출되게 되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바로 위도 터져 있고 밑에도 터져 있는 그런 유형이라서 우리가 열린 관 크로마토그래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래 위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압력을 갖다 가한다라든가 이런 형태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위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밑에서 감압을 시켜서 밑으로 빠져나간다라든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기계적 장치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효물질이 시간당 관을 갖다가 통과하는 정도, 이동하는 정도를 갖다 계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성분의 물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통상적으로 바로 이제 정지상 또는 고정상이라고 하는 고정층의 경우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실리카겔 또는 알루미나 이런 것들인데 실리카겔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뭐 김이라든가 또는 과자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먹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 흡수제, 흡습제로 쓰이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실리카겔인데요. 바로 그런 것들도 이렇게 관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고정층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또 알루미나 같은 경우, 알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루미늄 분자를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뭐 백토, 도자기를 만드는 백토와 비슷한 그런 이제 성상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이제 물질들 이런 것들이 고정층에 쓰이고요. 이동상으로 시료를 갖다가 같이 끌고서 이동하는 시료를 갖다 같이 이제 운반해서 쭉 지나가게 되는 이동상으로 많이 쓰이는 것들은 주로 이제 유기용매들, 뭐 반드시 유기용매만 쓰이진 않습니다. 극성이 높은 물질인 경우에는 물과 같이 극성 물질을 갖다 이제 그냥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극성이 이제 비교적 적은 그런 경우에는 유기용매인 헥산이라든가 또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에탄올, 메탄올 또는 메틸렌 클로라이드와 같은 그런 이제 다양한 용매들이 이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관을 갖다가 관에다가 고정층을 갖다 이제 채워놓은 그런 형태라면은 시료를 갖다 저희 샘플인 시료를 갖다 넣고 그 위에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페이스라고 하는 이동상인 용매를 갖다 쭉 흘리게 되면은 용매가 쭉 밑으로 흘러내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시료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따라서 성분의 물리학적 특성 그리고 또 고정층과 이동상의 그런 어떤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시료가 가지고 있는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에 시료가 들어갔지만 이동상에 의해서 쭉 흘려보내면 시료물질을 빨간색이 제일 먼저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동상도 분리가 되고 그리고 파란색이 조금 더 늦게 분리가 되고 뭐 그 뒤에 뭐 이어가지고 뭐 초록색이 나온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점차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유형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러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 바이오 공정들 발효라든가 또는 미생물을 이용한다라든가 또는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든가 이러한 그 생물체의 기능을 갖다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갖다가 이제 얻었을 때 생성물을 갖다 얻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생물체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을 갖다 만들었다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물질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바이오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하죠. 바이오 생성물. 그래서 원하는 바이오 생성물을 갖다가 이제 얻었을 때 그 물질을 이제는 순수하게 걔만 분리를 해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프로덕트의 분리 정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로 이제 보통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발효를 통해서 ferm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발효잖아요.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술을 얻어도 좋고 또는 항생제라고 하는 페니실린 같은 경우도 이제 발효를 통해서 얻어지고요. 우리가 요즘은 어떤 세제라든가 이런 데도 쓰이지만은
음료수에 많이 들어가는 구연산 같은 경우에도 발효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고, 또 조미료라고 하는 뭐 MSG 같은 경우도 다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또 술 같은 경우도 이제 발효를 통해서 얻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효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들이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효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은 이 불필요한 미생물들이라든가, 그쵸? 이러한 세포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세포들을 갖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세포 안에, 미생물 세포 안에 그런 어떤 유용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를 제거를 하고, 이를테면 술 같은 경우, 우리가 알코올 발효 같은 경우에는 세포에는 포함되지 않고 밖으로 다 이제 국물에 이렇게 이제 있단 말이에요. 액상으로. 그러니까 세포를 갖다 제거를 하고 그런 액체를 갖다가 이제 활용하는 데 반해서, 이를테면 뭐 생분해성 어떤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미생물 몸 속에 이렇게 있어요. 미생물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cell disruption. 그 세포를 갖다 이제 잘게 쪼개겠죠. 막 분쇄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세포 벽을 통해 가지고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포가 품고 있는 그런 유용한 물질들을 갖다 이제 다시 이렇게 분리를 해내게 되고요. 또 개 중에는 그 분리하는 물질들 중에는 이제 단백질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갖다가, 단백질의 경우는 침전을 시켜서, 그래서 이제 제거를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프리시피테이션, 그래서 단백질을 침전시킨다라든가, 또는 액상 이상 어떤 추출, 액상 이상 분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단백질이 되든 아미노산이 되든 이렇게 분리를 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과를 갖다가 이제 한해 여과를 통해서 또 원하는 물질을 다시 분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여과된 그 여과 물질을 이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그래서 또 그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제 타겟으로 삼고 있는,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갖다 얻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용매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그래서 침전물은 또 버리게 되고, 뭐 위에 것만 이제 이용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투석을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다시 이렇게 얻어진 순물질을 갖다가 이제 건조를 해서, 그래서 어떤 분말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이제 얻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에는 크게 4개 기본적인 기능으로 보통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이오 프로덕트를 갖다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는 불용성인 생성물과, 즉 잘 물에 녹지 않는 생성물하고 이제 고체들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하게 되고, 생성물을 갖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얻고자 하는 생성물을 1차 분리를 이제 하게 되고, 또는 이제 농축을 시키거나 또 그 중에서 수분만을 갖다 이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그런 어떤 이제 화학물질들, 그러니까 이제 뭐 오염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그쵸? 저거는 오염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화학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제거하거나, 또 걔네들만을 이제 따로 분리해내는 이제 그런 공정을 거치게 되고, 그리고 순수하게 얻어진 그 물질은 최종적으로 건조라든가 이런 형태를 통해서, 뭐 건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결 건조를 한다라든가, 또는 이제 분무 건조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생성물을 갖다 이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통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수분들, 이런 것들은 초기에, 공정 초기에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은 어떤 그 효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물질들이기 때문에, 수분은 결국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물질, 즉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날려보내고 그러게 되는데, 얘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초기에 빨리 제거를 해서 어떤 분리 공정이라든가 분리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생성물을 농축시키거나 또는 이제 불순물들, 오염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제거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용매를 갖다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생성물 농축이나 또는 어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은
특별히 뭐 이렇게 어떤 경계가 없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죠. 이런 과정을 이제 쭉 거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되는 바로 요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요 크로마토그래피는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들, 목적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분리하고 정제하는데 그런데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 것이죠. 아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아까 그 앞부분에서도 이제 본 것처럼 바로 그러한 과정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래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프로덕트 또는 생물 자원의 생물 자원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목적하는 이제 물질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하고자 할 때 이제 활용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바이오 프로덕트 안에 발효라든가 이런 공정을 갖다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물질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은 이런 것들을 걔네들만 분리하고 정제를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제적이면서도 조금은 또 다른 여타 공정에 비해서는 이제 친환경적인 분리 정제 공정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는 또 이제 용매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쉽게 이제 사실 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는 이제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최종 우리가 얻게 되는 이제 분리 정제 생성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얻는 과정에서 요 중간 공정들, 즉 전처리 공정 이런 걸로도 널리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바이오 프로덕트를 갖다 이제 분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의 몇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왼쪽에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저게 원심 분리예요. 그래서 수분을 갖다가 이제 우선 분리를 해낸다라든가 또는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분리해낸다라든가 아니면 수분 속에 어떤 유용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세포들, 그쵸? 불필요한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위에 아주 맑은 그런 것들만 하기 위해서 이제 원심 분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제 여과를 이제 하기도 하죠. 또 이제 더 정제하기 위해서. 세 번째의 경우가 이제 저게 뭐냐면 추출이에요. 추출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단에서 배웠었던 것처럼 침출에 가까운 건데요. 침출 공정을 갖다 통해서 고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세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유용한 물질을 갖다 분리를 하게 되고 그러한 유용한 물질을 분리하고 나서는 우리가 더 어떤 성분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뭐냐면 용매를 갖다 이용한 추출인 것이죠. 추출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 바로 그렇게 추출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분리하고자 하는 물질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칼럼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갖다 이제 하나씩 분리를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분리가 된 물질은 오른쪽 맨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저게 이제 동결 건조 혹은 분무 건조를 하는 그래서 건조를 통해서 순수한 우리가 목적 물질로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이제 있는 이 그림이 굉장히 작아서 여러분들이 보이지는 않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이제 얻어지게 되는 그러한 순수한 물질들, 우리가 목적하는 물질들 그런 것들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요게 이제 맨 처음에 보면 저게 이제 순수하게 추출만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0.5%라든가 이런 정도. 또는 이제 추출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이제 뭐냐면은 고체를 갖다 이제 깨트려서 얻어내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죠. 이제 침출에 가까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액체 혼합물로부터 추출을 통해서 용매를 통해서 이제 얻어지게 되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성분의 함량이 그래서 5%.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흡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한 8%. 그리고 침전, 1차 침전, 2차 침전을 거치면서 20 내지는 60% 정도까지 더 높이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HPLC, 그쵸?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죠.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또는 실리카 입자를 갖다가 포함한 관 크로마토그래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그러한 성분들을 갖다 분리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컬럼 크로매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 물질들 갖다 점점 이제 분리해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컬럼 크로매토그래피에 대한 그러한 영상을 갖다 이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발효 공정을 통해서 얻어진 그 발효액을 갖다 원심 분리라든가 감압 증발이라든가 시킨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상 분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효율성을 갖다 높이게 되고 그것을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점점 이제 분리를 해내야 되고 여기에서 용매랑 같이 나오는 이 용매들은 감압 증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재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프로판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렇게 발효를 통해서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이제 많이 얻어지는 것이 당과 같은 이제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 거고요. 용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판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유기화학 실험 기초편에서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험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위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하기 위한 주요 준비물입니다. 컬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컬럼관을 실리카젤로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실리카겔을 씁니다. 앞면과 옆면에서 보았을 때 수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유리관이죠. 또한 컬럼관 밑에는 긴 삼각 플라스크를 두어 흘려주는 전개 용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전개 용매는 이동상을 갖다 적당한 실리카젤의 양은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 무게의 약 30에서 5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많은 실리카젤을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약 2배 정도 부피의 전개 용매를 붓습니다. 이것을 잘 흔들어 슬러리를 만들어 줍니다. 컬럼관의 잠금 꼭지가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빨대기를 이용해 실리카젤 슬러리를 잘 개어 컬럼관에 한 번에 부어줍니다. 여기서 슬러리라고 하는 채워진 것은 실리카젤이 컬럼관 부피의 절반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실리카겔하고 크기의 컬럼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리카겔이 고체잖아요. 삼각 플라스크에 남은 실리카젤은 최소량의 전개 용매를 더 넣어 컬럼관에 붓습니다. 용매하고 같이 이제 저렇게 넣어주는 거죠. 사용한 용매의 부피가 컬럼관의 부피를 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그럼 용매는 이제 쭉 빠져나가고 고정층만 남겠죠. 그렇죠? 실리카겔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이제 과정을 갖다 컬럼관 위에 용매 저장 장치를 꽂고 클립을 끼워 이음새가 새는 것을 방지합니다. 빨대기를 통해 용매 저장 장치의 절반 정도로 전개 용매를 채웁니다. 전개 용매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컬럼관의 잠금 꼭지를 열어줍니다. 이후 성기게 채워진 실리카젤을 조밀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하므로 용매 저장 장치 위에 공기압 주입 장치를 설치하여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전개 용매를 밀어낼 때에는 공기압을 천천히 올리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때 압력이 세면 장치의 이음새가 풀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손으로 잡아주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닫혀 있는 경우. 전기 용매가 절대 실리카젤의 표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실리카젤의 표면에서부터 약 1cm 정도의 용매가 남았을 때 압력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기압 장치를 제거하고 전기 용매가 더 새어나가지 않도록 잠금 꼭지를 닫습니다. 용매 저장 장치를 제거합니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로 인한 혼합물의 분리 정도는 실리카젤 표면의 수평 여부에 따라서도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탄력 있고 가벼운 물체를 이용하여 컬럼관을 살살 쳐서 실리카젤의 표면이 수평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컬럼관이 기울어지면 시료 혼합물의 분리가 잘 되지 않으므로 수평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수평이 된 실리카젤 표면에 모래를 약 0.5cm 정도 높이로 고르게 펴줍니다. 모래는 시료를 실리카젤에 올릴 때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완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컬럼관 내부 벽에 실리카젤이나 모래가 묻어 있다면 소량의 전기 용매를 사용해 내벽을 씻어내려 줍니다. 이후 남아있는 전기 용매를 흘리기 시작하여 모래 표면이 마르고 실리카젤은 마르지 않을 정도로 전기 용매가 내려왔을 때 잠금 꼭지를 닫아 실리카젤을 채우는 과정을 마칩니다. 실리카젤을 조밀하게 채워 컬럼관 내부의 충전이 완료되면 분리가 필요한 시료 혼합물을 실리카젤 위 표면에 올려줍니다. 진한 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약간의 전개 용매로 묽혀주고 고체 시료는 최소한의 전개 용매로 녹여 준비합니다. 이 시료 혼합물 용액을 피펫을 이용해 실리카젤 표면에 천천히 흘려줍니다. 실리카젤의 수평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반드시 내부 벽을 따라 흘려야 하며 모든 시료 혼합물 용액이 실리카젤 표면에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내부 벽을 따라 천천히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플라스크에 남은 혼합물이 있다면 최소한의 전개 용매로 충분히 녹여내어 옮겨 넣습니다. 이때 올려놓은 혼합물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료 혼합물 용액을 실리카젤 표면에 모두 옮겨 넣은 후 이 용액층이 실리카젤에 스며들 정도로만 공기압을 잠깐 가해줍니다. 실리카젤 표면에 모두 흡수되면 잠금 꼭지를 닫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예. 피펫을 사용하여 약 5cm 정도 높이의 전개 용매를 컬럼관에 넣고 잠금 꼭지를 열어줍니다. 컬럼관 내부 벽을 따라 전개 용매를 흘려서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이 용매가 내려오면서 천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이제 전개 용매 이동상이죠, 그렇죠? 예. 용매가 다 내려오면 전기 용매를 다시 5cm 이상의 높이가 될 때까지 피펫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넣어줍니다. 예, 지속적으로 흘려지는 거죠, 이렇게. 충분한 높이의 전기 용매가 쌓이면 용매 저장 장치를 연결하고 이것의 절반 정도까지 전기 용매를 부어줍니다. 천천히 부어서 실리카젤 표면이 파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기압 장치를 연결하고 압력을 서서히 올려 시료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네. 이렇게 색깔로 쭉 이제 이렇게 전기 용매를 전개가 계속 되잖아요. 흘려주어 그렇죠? 네. 시료가 나올 때가 되면 닫히고 있던 삼각 플라스크와 시험관을 빠르게 교체해서 시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시험관의 용액이 일정 부피가 채워지면 다음 시험관으로 교체하며 교체할 때 용액의 손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차를 컬럼 두고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받은 시험관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받은 순서대로 시험관대에 꽂아두도록 합니다. 이때 전기 용매는 실리카젤 표면 이하로 절대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만약 전개 용매가 부족할 것 같다면 일시적으로 공기압 장치를 제거하고 용매를 다시 넣은 후에 전개를 시작해야 합니다. 분리된 시료 혼합물을 다 모은 후 공기압을 빼고 잠금 꼭지를 잠궈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종료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료가 받은 거를 쭉 1편에서 일러놔서 배운 PLC 방법을 통해 원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시험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용매를 직류시켜 남은 물질의 무게를 재고 수중률을 계산하여 실험 노트에 기록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실험을 실제 어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로부터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 성분을 분리하는, 즉 먹는 배, 과일인 배로부터 알부틴을 갖다가 이제 분리해내는 그런 과정을 갖다 이제 살펴봤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이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순수한 알부틴을 갖다 이제 분리해낼 수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1교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